네,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김시은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기가비스요. 기가비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4,000원에 10%요. 44,000원에 10%요? 혹시 네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늘 매수가 왔었는데 네. 조금 높게 목표가 잡아가지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47,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얼마까지 더 가져가야 하는지 여쭤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시은 팀장님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매수가까지 왔는데 못 파셨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일단 조금 더 보유에 네. 대한 의견이고요. 제가 중립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은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는 말자. 물론 수익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네. 현재 시장에서 너무나 큰 욕심보다는 약간의 수익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그 뜻은 지금 매물에 대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물량 뺏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 약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이 기가비스가 부각을 받았던 내용들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리기판 제조 관련했을 때 또 대기업과의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던 상황. 하지만 이 긍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61선을 터치만 하고 뚫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욕심을 크게 내시기보다는 그 매수가까지 왔을 때 일정 부분 또 수익 실현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45,000원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라인대가 이전에 8월 초반 했을 때 크게 하락했던 그 라인대 그리고 45,000원 라인대를 항상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던 그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립에 대한 의견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되 45,0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뚫지 못하는 이상 거기다가 61선을 강하게 뚫지 못하는 이상은 조금 더 놓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가비스가 L사의 유리기판 제조 핵심을 맡는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급등세 연출했었는데 아쉽게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놓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손절가는 얼마나 될까요?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손절가 네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라인대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37,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대 그 이하의 라인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37,000원 라인대를 부서지게 되었다 하면은 그 밑으로 하방이 크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방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팔고 싶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배열 자체가 역배열이라서 추세가 돌리기 어려운 상황들 그럼 사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면은 아래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7,000원이라는 이 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손절가는 37,000원 라인대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가비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2만 1,000원에 30%입니다. 22만 원이면 그때 한 7월 말에 핫할 때 한창 꽤 들어가셨네요.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혹시 어느 정도로 기다리면 네. 이게 매수가 이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으면 네.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하반기에 바이오주 좋다 하긴 했었는데 네네. 삼천당제약은 워낙에 7월에 많이 올랐었을까요? 네네. 최근에 좀 흐름이 부진해요. 우리 천사님 지금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시밀러 측에서 삼천왕제약 조금 다른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네. 일단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과물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그런 몸의 판단이 지금 계속해서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삼천왕제약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등했을 때가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에 좀 주가를 펌프질을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 주력 제품군 중에 하나가 좀 안과용제입니다. 각막염 관련해서 이런 좀 눈약에 대한 부분들 좀 주력 제품군으로 좀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안과용제 관련해서 매출이 2천억 원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들이 최근에 좀 나와줬어요. 일단 지금 매출이 2천억 원 이상까지 높아진다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삼천왕제약이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질 만한 그런 실적, 프리미엄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사실 이것도 기대감이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고가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다만 지금 외봉으로 좀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매수가가 22만 1,000원대죠. 22만 1,000원대. 거기 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청자님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손절을 안 하고 매수가까지 어느 시간이 좀 지나야 오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팩트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5%, 10% 정도라면은 추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비중은 3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좀 상당 부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많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매는 좀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14만 5천 원을 지켜주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라인대를 일단은 삼천왕제약이 단기간에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다시금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좀 기간 조정을 잘 나와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입평들이 지금 꺾인다거니 라운드를 좀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저는 일단 단기적인 손절가 라인 한 14만 원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도 일단 손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삼천왕제약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는 계속 좀 계속해서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금리 인하가 지금 사실 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지양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삼천당제약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 이노텍인데요. 네. 제가 28만 원에 어제 수익 실현하고 오늘 많이 떨어졌길래 네. 제가 좀 성급하게 샀어요.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그냥 떨어질 때마다 좀 샀는데 나중에는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26만 4,200원에 15% 정도 지금 오늘 사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좀 더 두고 봐야 될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에라도 던져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네.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순서가도 부탁드릴게요. 네, 팻말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금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좀 어려우셨나 봐요. 일단 하위 이슈가 일단 나온 상황이다 네. 보니까 단기적인 충격은 노이즈는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팩트적인 부분들은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이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 출시를 안 했었고 이번에 좀 라인업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좀 아이폰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LG노텍이 상당 부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뭐 메이저들 전부 다 수급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일단 단기적인 노이즈에 대한 수급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추세가 바닥을 잡고 올라와줬을 때 중장기평을 전부 다 돌파해줬다라는 거 이게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단기간에 주가를 조정을 주고 나서 올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홀딩 의견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홀딩 의견이 맞다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제가 원래 김식 팀장이 차례인데 제가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지금 비중 확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 제품 공개 행사를 지나고 나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대로 그냥 물량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내가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싶다 하게 되면은 지금 LG노텍이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24만 5천 원대입니다. 여기 라인을 일단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 라인, 좀 저점 라인을 찍었던 라인까지 일단 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21만 원대까지 만약에 빠진다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 만약에 24만 원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의견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애플 신제품 출시일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LG이노텍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저희 이 두 분께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빙글에 97,000원에 30%. 아, 97,000원에 30%요? 어하다가 얻어 걸려갖고서 이거 아. 순절을 해야겠는데. 그러니까요. 손절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시청자님? 예, 네. 좀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 상담 받고 싶으세요, 시청자님? 그 여자분 애널리스트 그분 아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시인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은 빙글에 한창 핫할 때 들어가셨거든요. 그래도 좀 조정이 나왔다 싶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언제쯤 도대체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식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선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환율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없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식품주들이 그동안 상반기에는 굉장히 잘 움직였다가 7월부터는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영향이 적었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수급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군들과는 다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하락분이 굉장히 크긴 하나 지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비중도 30%대이다 보니까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출주들 같은 경우,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월봉상에 대한 차트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조정이 많이 나왔던 상황들, 특히 이 회색봉이 있는데 회색봉 쪽에서의 기조를 조금 더 보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개별적인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때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저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데이터가 잘 나올 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썸 킬러님께서 제우스 궁금하시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400원에 62%. 반도체가 나락같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 제우스도 최근에 10,000원대까지 밀렸다가 그래도 좀 회복은 잘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계속 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7,400원에 비중이 62%예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 보게 되면 일단 제우스 기업 자체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뭐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의 실적 부분들은 뭐 단기간에 좋아지긴 힘들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분을 좀 둔다 하게 되면 실적은 충분히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력 제품군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적인 면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나가주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나가주고 있지만 뭐 기관이라든지 기타 법인, 뭐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계속 자금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닥권에서 나가고 있는 차익 매물들을 전부 다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기관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좀 매수 가담을 한다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법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바닥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겠죠. 뭐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투심이 다시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추세 반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횡보를 계속해서 좀 이어 나가면서 지금 라인 때 좀 물량 소화를 일단은 좀 첫 번째로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우스가 가장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하게 되면 14,000원대인 것 같아요. 14,000원, 200원 그리고 14,000원 이 밴드 라인을 일단은 좀 제우스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마저도 일단 깨진다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은 일단 저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전 최저점 라인 때까지 한 번 더 열어둬야 되는 그런 불상사까지도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추가 매수를 굳이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00원대를 제우스가 깨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일부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중을 확보를 하시고 다른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아니면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오히려 지금은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좀 그런 쪽에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줄여서 차라리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를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음소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바이오요, 네, 4,500원에, 음, 15%예요. 15%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대마 관련주 이야기 나와서 연락 주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님? 예, 다른 건 올랐는데 또 이런 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우리바이오 그래도 시간에서 조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거의 4%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만큼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혀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닌데 일단 지금 대마 관련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성으로 우리바이오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일단 오늘 뭐 대마 관련해서 오성첨단 소재가 시간에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뭐 내일 시장에서 대마 관련주들이 좀 장 초반에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봅니다. 우리 우리바이오가 지금 고가를 찍고 나서 주봉상으로 지금 외봉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봉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 봉 크기가 굉장히 큰다라는 것은 일부 이제 적은 매물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봉 크기가 좀 크고 거래량 좀 작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살려고 하기보다는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반등 역시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좀 조만간에 또 미 대선 토론 부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앞으로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마리아나 즉 대마 합법화에 대한 부분들을 헬스가 워낙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토론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좀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라인에서 저는 내일 거래일에서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오히려 지금 61선을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4,100원대. 만약 4,100원을 지지를 못 해주고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하단은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니까 일단 하단을 조금 더 열어두시면서 저는 우리바이오 너무 급하게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지금 급속도로 좀 빠진 부분들,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스트로 빠진다 하게 되면 3,300원대까지 저는 기다릴 것 같거든요. 만약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 그럼 3,30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게 되면은 평단이 확실히 많이 낮춰질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우리바이오 측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 수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라인대까지 밀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4,500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매수가 이상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4,000 그렇다고 이제 너무 욕심은 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800원에서 5,000원대 이 구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수익은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 전략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바이오까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4만 6,400원. 네, 비중은 몇 % 가지고 계세요? 네, 10%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를 정말 잘하셨네요. 네, 저번에 16만 원 갈 때 매도를 못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네, 그럼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아니요, 올 여름에 샀는데. 네. 네, 지난 고점 때 못 팔아갖고 이번에는 어떻게 팔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매도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삼성 SDS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더라고요. 시청자님 그 전 고점까지 목표가로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16만 2천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2천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청자분께서 타점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14만 6천 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지금 현재 21선 라인대이고 이전 박스권 하단 라인대이다 보니까 저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매수가 이하로는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6만 2천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린 이유는 이전에 16만 2천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뚫으려고 했다가 한번 뚫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 뚫지 못했던 그런 라인대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를 뚫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AI 쪽에 대한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 AI에 대한 매출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더 나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물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이제 막아두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물류 관련했을 때도 수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이슈를 받고 16만 2천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17만 원 라인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6만 2천 원 라인대를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한다 하시면 17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한 목표 주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국대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센젠 13,500원에 네. 15%인데 이게 제 매수가까지 올지 아니면은 조금 비중을 좀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지 네. 일단 탈출 가능한지 좀 기다려도 되는지 이게 테마가 이제 끝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보안 네. 섹터가.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다른 이슈 때문에 또 들어가셨었는데 최근에 또 이슈를 받고 있어요. 그럼 바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는 11,350원까지는 찍고 또 내려왔거든요. 네네. 이제 테마가 끝난 거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아직 뭐 테마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단기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여전히 지금 성범죄 착취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시점 우리가 연결고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AI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안쪽에서 결국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 소스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보안이라는 섹터 자체가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상반기 때 많이 안 움직였지만 우리가 이 보안이란 섹터의 중장기적인 성장성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AI랑 동반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AI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뭐 보안이라든지 해킹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즈랩이다와 마찬가지고 뭐 라운시큐어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섹터들 같은 경우가 저는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들이 좀 많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안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부분들까지는 좀 역부족이긴 하지만 일단 뭐 센즈랩도 마찬가지고요.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매수가가 13,500원에 15%이십니다. 일단 지금 라인에서 저는 뭐 추가 매수를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좀 긍정적인 거래 대금들이 계속 좀 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역배열로 되어 있던 이평들이 지금 조금씩 단기 이평들이 정배열로 지금 들어가려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계속 좀 만들어내면서 이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배열을 맞추려는 흐름들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가 저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한 번 더 슈팅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센즈랩이 만약에 좀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좀 아래쪽에 갭이 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좀 갭이 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한 7,800원대에서 8,400원대 이 갭 사이인데 여기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 일단 7,900원이나 800원 지켜주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를 지켜준다 하게 되면 갭을 메꾸고 다시 좀 상단을 치고 가려는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앞전 뭐 정고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14,000원대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좀 찔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 좀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대응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딥페이크 관련주 모멘텀 끝나진 않은 것 같다.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써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드 위즈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3,270원에 10%. 시간외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드 위즈가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공모주들이 뭔가 공모 가격까지 올라가는 게 유행인 건지 오늘 라메디텍도 그렇고 그리드 위즈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하잖아요. 공모가 이상까지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네. 지금 뭐 공모가까지 갈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다만 최근에 시장 흐름들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맞아요. 뜻은 지금 시장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특히 물량적으로 좀 깨끗한 쪽에 수급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언제 오르고 언제 빠질지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36,000원까지는 좀 볼 수가 있긴 하나 저는 좀 불안하시면 또 이제 내일 시초에서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화재 관련했을 때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 움직인 게 하루 이틀 움직인 게 아니고 거진 3주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9월 중에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이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너무 오래 끌고 가시기보다는 이제 수익이셨을 때는 조금씩 빠져나오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또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제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보유예수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보유예수 물량 언제 나오는지까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이니만큼 좀 대비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지금 시간에 마감이 됐는데 아까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었는데 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뭐 목표가만 딱 먼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38,000원 한번 무조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2차전 쪽에 오늘 좀 매물이 좀 출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2차전 쪽 특히 이제 배터리 진단, 안전 진단 관련해가지고 여전히 좀 투심이 좀 살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쪽에서도 이번에 좀 규제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예산 증액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온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폭발 방지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진단 안전 시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거래량 부분들이 좀 크게는 안 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좀 크게는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일단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29,300원대. 그리드위즈가 여기 라인을 좀 깨지 않고 지켜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8,000원대는 한번 37,000원대는 한번 좀 찔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매수가 이상이시잖아요. 매수가 이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실현을 하신 다음에 만약 여기도 충분히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내일 수익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152번님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9,100원에 20%입니다. 조선업 포항이라 그래서 며칠 전에 매수했는데 저점이 자꾸 낮아지는 것 같아요. 물타기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네.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를 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20% 정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물타기를 하시려면은 지금 비중에 더해서 많이 하시더라도 10% 정도만 조금 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10% 같은 경우도 항상 저는 이 시간대에 강조하는 게 물타기 하려면 계좌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또 이제 물타기를 해서 가격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 물타기를 한 그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거기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첫 번째 계좌에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분할 매수에 대한 시점 같은 경우는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보다는 다시 한번 조선이 또 긍정적인 내용이 들렸을 때 그리고 1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와주는 그 타이밍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들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